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요즘도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랜만에 설교하시면서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축복을 잘못 가르치면 그 어떤 무당 신앙이 됩니다. 그걸 기복 신앙이라 하죠. 축복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11조 잘하고 목사 잘 섬기면 축복받는다고,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발을 닦아주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제자들도 너희들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하라 했습니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노하기를 속회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곡을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비단과 걸레라는 글이 있습니다. 비단은 귀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걸레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알지 못하고 좋은 사람을 놓친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아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며, 현명한 사람은 소매것만 스친 인연도 그것을 살릴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배움을 얻었느냐에 따라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19세기와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와 파블로 피카소, 이 둘 중 누가 더 뛰어난 예술가인지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누가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는 명백합니다. 고흐는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도 팔지 못해 찢어지는 가난한 속에서 좌절을 거듭하다가 37세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피카소는 살아생전에 20세기 최고 화가로 대접받으면 부유와 풍요 속에서 90세가 넘도록 장수했습니다. 도대체가 무엇이 두 화가의 인생을 갈라놓았을까요? 수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경영학자들은 인맥의 차이를 중요한 요소로 꼽습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고흐는 사후에 피카소를 능가할 만큼 크게 이름을 떨친 예가 있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걸작들이 피카소의 그림보다 더 값이 더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고 난 뒤의 성공이 살아생전의 성공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도 추나추동이 있습니다. 아침 5시부터 9시까지 봄, 9시부터 13시까지 여름, 13시부터 17시까지 가을, 17시부터 21시까지는 겨울입니다. 시간에는 세 가지의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에는 두 가지
일을 못하는 단일성이 있고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성이 있으며 오늘이 나의 생일이라면 다음에도 또 나의 생일이 돌아오는 연일성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구성 요소가 있고 시간과 공간은 구성 요소가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괴로울 때나 어려울 때 함께 토로할 수 있고 갑자기 전화하거나 찾아올 수도 있으며 자기가 발견하지 못하는 성격의 단점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옛 경전에는 진정한 친구를 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붕은 우하고는 다릅니다. 진정한 부신 붕이 되면 첫째, 나이를 따지지 않고 둘째, 직업의 기준을 따지지 않으며 셋째, 집안의 배경을 따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비 리더들이 창조해야 할 인맥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직업적 인맥, 개인적 인맥, 전략적 인맥. 직업적 인맥 구축은 깊이를 중심으로 해야 하고 사적 인맥 구축은 다양성을 중심으로 넓게 하며 전략적인 인맥 구축은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훌륭한 인맥 세 가지 장점은 질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접할 수 있으며 인맥은 일종의 권력입니다. 한 번 받기도 힘든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 박사의 경우 화학상과 평화의 상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습니다. 창조적 성공은 탁월한 두뇌가 아니라 깊고 다양한 인맥, 균형적인 인맥 결과입니다. 결국 비단 같은 사람보다는 걸레 같은 사람이 더 소중하고 이 시대에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입춘이 지나서인지 날씨가 제법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아침이 주어지는 것을 새 기회의 기쁨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소설가 박안서는 한때 미국 마트에서 박수건 하백과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박수건 하백의 나목이라는 작품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1976년 같은 제목의 소설을 씁니다. 소설의 일부입니다. 김장철 소설이 바람에 떠는 나무 이제 막 나무를 끝낸 김장철 나무기기에 봄은 아직 멀건만 그의 수심에 봄의 향기가 애달토록 절실하다. 여인들은 눈앞에 겨울이 있고 나무에게는 아직 멀지만 봄의 믿음이 있다. 나목을 저리로 의연하게 함이 바로 봄에는 믿음이라. 나목은 의연하게 추운 겨울을 견디며 언젠가 찾아올 봄을 기다립니다. 나목은 완전히 헐벗은 나무이지만 소망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겉은 한량하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나 생명이 있기에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나무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고난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꽃피는 봄을 기대하십시오. 오늘의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시고 승리의 순간을 향해 한 발 더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